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자, 어제 목요일 날 동영상 올려드렸고요. 오늘 또 올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어제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균형 잡기 상황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큰 변화는 없습니다. 사실은. 일단 현재 지금 양손이나 다리나 이런 쪽으로 모래주머니는 전혀 차지 않고 있고, 또 어제 했던 이제 대처법들, 그러니까 제가 약한 부분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운동을 좀 해주고, 비대칭 운동과 전신 운동, 그러니까 비대칭 운동과 전신 운동을 섞어가면서 모래주머니에 도움 없이 그렇게 이렇게 통제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현재로서는 가장 또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이 장관막의 위치입니다. 장관막이 올라왔느냐 내려가느냐, 올라왔느냐 내려갔느냐, 이걸 제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신경을 쓰고 있어요. 왜 장관막이 너무 올라와도 불편하고, 또 내려가는 거는 또 좋은 게 아니고, 그렇다고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올라오니까 너무 불편하고 막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고민을 좀 하고 있고, 사실은 이게 장관막 높낮이가 조금 이해를 하고 나니까, 이게 높낮이를 내가 통제를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냥 100% 통제라기보다는 약간 익숙해지니까 좀 그냥 그저 그렇게 하여튼 통제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하고 하여튼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됐는데, 양손을 벗게 된 이유가 장관막이 너무 올라와서 벗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근데 하여튼 일단 장관막을 내리는 부분은, 거의 최근에 제가 느낀 부분은,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인위적으로 장관막을 여러 번 내려봤습니다. 한 3번 정도 내려갔다가, 내려가면 또 내려가니까 몸은 되게 편안해져요. 근데 내려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기준점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 장관막이 올라왔을 때 제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배꼽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배를 이렇게 보면, 장관막이 올라와 있을 때는 배꼽까지는 배가 이렇게 윗배가 뿔 올라와 있는데, 배꼽 밑으로는 꼭 무슨 낭떠러지처럼 푹 꺼졌어요. 장관막이 올라와 있을 때는. 그러다 보면 모든 이렇게 좀 전체적인 혈액의 흐름이 위로 자꾸 솟아 올라온다라는 느낌과 함께, 이 창자가 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불편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불편함이요. 우리가 풍선을 크게 불고 싶어요. 작은 풍선을, 새 풍선을 바람을 불어서 크게 만들고 싶어요. 그럼 우리는 풍선을 크게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풍선의 입장에서는 그냥 새 풍선 그대로 놔놓으면 좀 편할 텐데, 이 사람이 와서 자기 바람을 넣어서 풍선을 크게 만들겠다 이거야. 그리고 그걸 묶어버리겠다 이거야. 풍선의 입장에서 되게 힘들겠죠. 그죠? 꼭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윗배 장관막을 좀 끌어올리고 싶고, 의도적으로 좀 끌어올리고 싶은데, 이게 워낙 오랫동안 아랫배 쪽으로 세력이 내려가 있고, 윗배 쪽으로, 위쪽에 장관막이 좀 좁아져 있던 상태에서 갑자기 이게 올라오니까, 풍선이 갑자기 커진 것처럼 불편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불편함도, 그 풍선도요, 처음에 이제 세게 바람을 불잖아요. 그러면 탱탱하잖아요. 만져보면 똑 터질 것 같은데, 그걸 방구석에 한 하루나 이틀 정도 놔두잖아요. 다음날 보면 풍선이 물컹해져 있어요. 이 고무 재질이, 소재가 늘어난 거야. 조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늘어나니까 연해지니까 풍선이 물컹물컹해요. 물론 공기가 좀 빠졌을 수도 있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그 고무 자체가 늘어났다는 게, 그 조직이 바뀌었다는 게 보이기도 합니다, 눈으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몸이 고체가 아니고 유기체라 그랬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이게 적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랫배로 내려가는 거는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인제 너무 불편하면 제가 끄집어 내리는 겁니다. 장갑막을 의도적으로 끄집어 내리는데, 제가 특이하게 느낀 거는 그 내려보낼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봤는데, 제가 뭐 알려드린 거 많잖아요. 뒤로 걷지 마시라, 앞으로 걷는데 허리 굽히고 걷고, 가끔씩 이렇게 침팬지처럼 무릎을 굽히면서 걷기도 하고, 또 스쿼트를 장갑막이 올라와 있을 때는 스쿼트 운동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허벅지를 좀 근육을 키우는데, 그 장갑막이 내려가 있을 때 아랫배가 뚱뚱 툭 튀어나와 있을 때 스쿼트를 자꾸 해버리면 치질 튀어나오고 다리가 묵직해져 버리고 안 좋아요. 근데 장갑막이 위에 올라와 있을 때는 스쿼트 운동하기가 딱 좋더라고. 허벅지 근육을 키우기에 딱 좋은 상황. 이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 장갑막이 위로 올라와 있으면요. 저희 아내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장갑막이 올라와 있으면 내가 하루 종일 걸어 다녀도 다리가 무거워지지 않을 것 같아요. 장갑막이 위로 올라와 있으니까 다리로 피가 잘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다리가 자꾸 가벼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걸을 때는 굉장히 유리하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0km를 걷고 20km를 걷는데 다리가 전혀 안 무거워. 좋은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누우면 피가 쑥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다리에서 피가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 행군을 한다, 오래 걷는다, 오래 달린다, 등산을 한다, 이럴 때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걸 모르겠습니다. 이건 이제 뭐 여러분 직업에 따라서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여러분의 역량에 달린 거고, 제가 느끼기에 어제 느꼈던 부분들은 그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게 있고. 근데 하여튼 장갑막을 지금 여러분의 몸 상태와 저의 몸 상태는 좀 다를 수 있지만요. 저는 지금 장갑막이 굉장히 쉽게 올라오는 상황이에요. 그동안 제가 뭐 동영상에서 알려드렸던 많은 동작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알려드린 만큼 저는 그런 동작들에 대해서 좀 충실하게 계속 운동을 해왔거든요. 아침 운동도 충실하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운동을 하니까 그런 것들이 쌓여서 그런 건지, 쌓여서 그런 건지, 사실 뒤로 이렇게, 뒤로 뛰기, 뭐, 진짜 이거, 진짜로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뒤로 뛰는데, 이 허리를 좀 굽혔다가 펴면서 이 팔꿈치를 좀 뒤로 던져줘야 되거든요. 제가 어제, 이거 좀 살짝 겁나는데, 이렇게 허리를 굽혔다가 펴면서 이거 팔꿈치를 뒤로 던져주면서 뒤로 이렇게 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거 뒤로 뛰는 걸 두 번, 세 번만 해도 장갑막이 팍 올라와 버려요. 팍 올라오는 게 아니고, 그냥 올라온다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올라오면 좋긴 좋아요. 근데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니까 나 또 끌어내리고 싶어. 끌어내리는 데는 또 시간이 한참 걸려요. 막 30분이 걸리고 1시간이 걸리고 이러더라고. 1시간쯤 지나면, 물론 이제 좀 요령이 생겨서 좀 쉽게 끌어내리긴 합니다. 끌어내리긴 하는데, 저는 지금 타겟을 어떻게 잡고 있냐면, 이게 배꼽 기준으로 해서 내가 아까 이게 절벽처럼 쑥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이 든다고 했죠. 그리고 또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중간쯤에 있을 때는 배꼽 밑에 싹 내려가던 것이 배꼽 아래쪽에 뭔가 볼록 약간 튀어나온 게 있어요. 중간쯤에 있을 때는. 장갑막이 위로 올라갈 때는 아랫배가 쑥 들어가 버리는데, 장갑막이 가운데쯤에 이렇게 세력이 잡혀 있을 때는 배꼽쯤에서 살짝 내려가긴 하는데, 또 그 아래쪽에, 배꼽 아래쪽에 뭔가 이렇게 볼록한 게 어떤 약간의 세력이 있더라고. 그걸 이제 데이터로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중간 세력도 이렇게 제가 느끼면 그 지점에서 너무 오래 머무르면 장갑막이 내려가 버리지 않을까, 그런 약간의 걱정은 있어요. 그래서 좀 몸이 불편할 때는 중간 세력 쪽으로 쭉 내려놨다가, 좀 이거 좀 올려봐야 되겠다, 내려갈지도 모르겠다 약간 걱정이 되면
뒤로 뛰기를 조금만 해버리면, 조금만 하고 나서 탁 앉아버리면 장관막이 쓱 올라와요. 자, 이걸 어떻게 아느냐. 제가 이제 사실 설명을 드렸어요.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충실히 보고 있는지, 기억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기억 못 하실 가능성이 많아요. 장관막이 내려올 때는요, 이 등짝에 있던 피가 이 요통이라고 하는 이 엉덩이 둔부 쪽이나 허리 이쪽으로 피가 이렇게 등짝에 있던 피가 싹 내려와요. 그러면 그쪽에서 피가 이렇게 위에서 피가 내려오면서 등짝은 따끔따끔거리고 피가 빠지면서 따끔따끔거리고 엉덩이나 이쪽이 약간 묵직해진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걸 느끼려고 해야 느껴요. 막 딴 일하고 막 정신없이 막 청소하고 막 이러면 못 느끼죠. 집중을 해야 느끼는 거죠. 그죠? 느낄 수 있어요. 제가, 그럼 그 느낌이 너무 확실하니까. 장가막이 내려올 때는 등에서 피가 빠지면 어떤 느낌이에요? 약간 저리다 이런 느낌 오죠. 그죠? 따끔따끔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 엉덩이 쪽, 허리 뒤쪽, 이거 둔부 뒤쪽, 엉덩이 뒤쪽으로 이렇게 뭔가 세력이, 혈액이죠. 혈액의 세력이 내려오면서 약간 묵직해서요. 그리고 몸이 장관막이 올라와 있을 때는 뭔가 자꾸 뭐 이렇게 창자가 들리는 느낌과 함께 약간 불편해요. 제가 얼굴이 막 붓는다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얼굴이 붓는다. 이게 탱탱한 거야, 사실은. 원래 아침에 얼굴에 부으면 오후에는 보통 빠지잖아요. 뭐 저녁에 라면 먹고 자면 활동을 하면 빠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오후 내내 탱탱해요. 그러니까 뭐 좋은 거죠. 저는 좋은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붓는다 이러면 나쁘다고 이렇게 볼지 모르는데 저는 좋은 쪽으로 붓는다. 사실 탱탱하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오고 내려갈 때는 편해져요. 편안해지고 뭐 누워 있어도 편하고 막 그런데 제가 어제 그런 경험을 몇 차례 했었거든요. 장갑이 내려갈 때면 누워 있으면 되게 편해요. 또 올라오면 또 불편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옆구리 쪽 뒤쪽이 막 무거워지고 시작하면 아, 장갑막이 내려왔구나라고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지를 하고 있고. 이따가 그냥 계속 이제 언제 끌어올릴 건가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그냥 아이고 편하구나 하고 편한 대로 있어 버리면 이게 장갑이 쑥 내려가 버릴 수가 있어요. 아랫배로 쑥 내려가 버리면 물론 뭐 끌어올리면 되겠지만은 저도 한 번쯤은 내려가 봐야 되겠죠. 그 내려갔을 때 끌어올리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가는 저도 지금 현재로서는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 일단 아직은 내려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그 균형 잡기를 내가 계속 한번 해봐야 되기 때문에 물론 뭐 하나님이 뭐 하여튼 뭐 강제로 끌어내리시면 저도 어쩔 수 없이 내려갈 텐데 내려갔다가 한번 해볼 텐데 지금 제 마음은 그냥 내려가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중간쯤 갔다가 올라오고 중간쯤 갔다가 올라오고 싶은데 모르겠습니다만 내일이나 모레쯤 실수로 내려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자 보세요. 일단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 뒤로 걷는 거 장갑막 올리는데 되게 도움이 돼. 그냥 뒤로 걷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팔꿈치를 뒤로 이렇게 하면서, 허리를 배꼽 인사하듯이 허리를 굽혔다가 폈다가 굽혔다가 폈다가 이게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을 때 장갑막이 들리는 거예요. 그냥 뒤로만 걷는다고 해서 장갑막이 쑥쑥 올라오고, 물론 천천히는 올라올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냐, 장갑막이 허리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장갑막 동맥이 등짝쯤에서 심장 아래에서 조금 내려오다가 거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등 쪽으로 가깝다 이래요. 그죠? 그러니까 등 쪽으로 뭔가 피가 몰리는 거예요. 몰리면서 그 상체가 이렇게 좀 받아줘야 돼요. 상체가. 등이 좀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허리를 굽혔다가 폈다가 굽혔다가 폈다가 하면서 팔을 이렇게 해줘야 뭐 물병 같은 걸 이렇게 잡고 하면 더 효과가 더 좋아요. 물론 장갑막만 들린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균형을 맞추면서 그죠? 그렇게 올라와야 정상이겠죠. 뒤로 걷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되고 근데 장갑막을 내릴 때는 그 사실은 좀 이런 거예요. 제자리 가만히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리 쓰인다는 게 발바닥을 지면에 딱 붙이고 가만히 있어버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모든 힘이 발바닥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 피가 자꾸 내려가요. 장관막이 올라와 있다라는 거는 다리에 있던 피도 올라오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리가 굉장히 가벼워지고 다리가 아프다 그랬죠 제가. 다리가 살살 이렇게 신경통처럼 살살 아프다. 근데 서 있으면 안 아파. 피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서 있으면 좀 장관막이 내려가는데 사실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래 다리를 이래 설거지 하면서 막 이렇게 우리가 혈액순환 시켜준다고 다리를 자꾸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그죠? 전에는. 물론 이 들었다 내렸다 해야 될 상황에서는 들었다 내렸다 해야 돼요. 근데 장관막이 올라왔을 때는 하여튼 제자리 가만히 서 있던가 혹은 딱 이런 것도 또 이제 그 중간중간에 걸으면서 이렇게 스쿼트는 뭐 엉덩이를 무릎 높이까지 이렇게 쳐 내렸다가 이렇게 한 세 번, 네 번씩 이렇게 천천히 장관막이 올라왔을 때 다리를 높이 들면 안 돼요. 다리를 높이 들면 자꾸 다리에서 피가 빠져요. 스쿼트도 세 번, 네 번씩 이렇게 한 번씩 하면서 걸어 다니고 또 좋은 거는 이렇게 앉아요. 쪼그려 앉아요. 쪼그려 앉아 있는 게 편하지 않거든요. 허리를 이렇게 굽히고 이렇게 이렇게 모르면 좀 오래 앉아 있으면 장관막이 내려가요. 5분, 10분 막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근데 5분, 10분 이렇게 앉아 있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하여튼 뭐 앉아서 뭐 이래 전화기를 들여다 보든 유튜브를 보든 음악을 들으시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조금 내가 어제 써봤던 방법인데 누워있을 때 장관막이 들렸다는 건 윗배 쪽으로 올라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배꼽 기준으로 해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써봤습니다. 그저께는 이 네모난 직사각형 베개를 배꼽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올리고 잡았는데 그것도 그런대로 괜찮더라고요. 근데 조금 베개 자체가 무게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좀 도움은 되는데 그래도 조금은 불편하다 이렇게 느꼈고 어제는 오후에 저녁에 이제 저녁 먹고 잠깐 누워 있는데 모래주머니를 한번 올려볼까 이런 생각해서 이제 1.5kg짜리 빨간 거 있잖아요. 스포키죠. 스포키 1.5kg를 아랫배 쪽에 배꼽 아래쪽에다가 배꼽 아래쪽에 배꼽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딱 올려놓고 한 20분 한 20분 정도 올려놨나 한 30분 정도 올려놨 딱 가운데 그죠? 한쪽을 치우치지 않게 딱 올려놓고 있으니까 한 10분 지나니까 이렇게 방귀가 한번 싹 나오더니만은 좀 긴장감이 쓱 떨어지더라고. 긴장감이 떨어지면서 장관막이 좀 내려가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한 10분이나 한 15분 혹은 20분 정도 더 있었어요. 더 있다가 일어나 보니까 다리에 힘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다리에 피가 들어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배를 만져보니까 배꼽 밑에 절벽처럼 푹 꺼졌던 것이 약간 아래쪽에 볼록 뭐가 올라와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 몸이 되게 편한 거예요. 자, 1.5kg 물어주면 거기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제가 30분, 25분에서 30분 정도 올려놨는데 만약에 올려놓고 자버렸다. 안 되겠죠. 잤는데 막 자고 일어났을 때 2시간 지나서 몸은 되게 편하게 잤어. 근데 우리 갑자기 일어나니까 아랫배가 뿔룩 올라와 있어요. 이러면 안 되겠죠. 이거 약간 위험할 수 있다는 거야. 아랫배가 뿔룩 올라오면 물론 뭐 또 끌어올리면 되겠죠. 끌어올리면 되겠는데 이게 아랫배로 그냥 근데 아랫배가 쑥 내려가 버리면 혈액의 분포도가 이게 창자가 센터인데 아랫배 쪽으로 혈액이 확 내려가 버리면 상체가 다 영향을 받아요. 상체에 있던 피가 쑥 다 빠지거든요. 아래쪽으로 빠지거든요. 머리나 이런 쪽에 있던 피가. 그러면 기껏 균형 잡았던 것들이 막 흔들려 버릴 수가 있어요. 흔들려 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계산이 되게 복잡해지죠. 그죠?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러니까 인제 잘 때 이렇게 하는 거는 쪼끔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위험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잠을 자야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뭐 알람이라도 맞춰 놓고 그죠? 대책을 세워야 돼요. '나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잠깐 무슨 일에 들어가면 안 돼요. 대책을 세워 놓고 위험한 거는 위험하다고 인지를 하고 알람이라도 맞춰 놓고 좀 누워 있든가 이렇게 해야지 "아이고 나중에 뭐 문제가 생겨서 난 몰랐어요. 잠이 들어 버렸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예. 하여튼 조심스럽게 그렇게 하시고 그냥 뭐 아랫배로 내려간다고 무슨 큰일이 난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균형 잡기 위해서 공들여 쌓아 놨던 어떤 그런 균형들이 무너지면 좀 황당하잖아요. 뭐 다시 복구시키면 되기는 되는데 또 뭐 그게 또 약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실수를 해서 그걸 발판 삼아서 또 귀한 경험을 하면 또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여하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장관막이 살짝 내려오더라고요. 내려오면 좀 편하게 좀 지내다가 좀 걱정되는 마음이 있으면 저 같은 경우는 뒤로 한 두세 번 뛰고 나면 진짜 올라와요. 또 너무 올라오는 것도 싫어요 막. 올라오는 건 좋은데 제가 며칠 고생을 해 보니까 너무 올라오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좀 적응을 시키면서 장관막이 좁아져 있던 게 지금 풍선처럼 넓어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노력하고 있는 중에 내 몸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거니까 나도 좀 여유를 갖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장관막 위쪽을 좀 키워 나가면서 창자 전체를 조금 들어 올려야 되겠다. 창자를 지금 들어 올리는 장관막을 들어 올린다는 건 창자 전체를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중요하겠죠. 그죠?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그저께 기립근이 한번 오른쪽으로 살짝 돌아갔어요. 근데 오른쪽으로 한번 돌아갔는데 바로 못 알아차리고 다음날 그게 발견이 됐어요. 컨디션이 뭔가 약간 이상하다라고 이제 본인이 느꼈다고 하는데 이제 다음날 그걸 보니까 기립근이 돌아간 것 같다. 왜 그러니까 기립근이 비슷하니까 이제 확인이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왼쪽 기립근 운동을 막 해 보니까 컨디션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근데 이 증상이 나타난 지가 언제부터 됐냐고 물어보니까 하루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날 아침부터 시작됐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하루 정도 됐다라면 기립근이 돌아가면서 하루 정도 지났다라면 그러니까 또 기립근이 돌아가면서 대표적인 특징이 윗배가 꺼져 버렸어요. 윗배가 제 아내가 수건을 차고 있다가 벗은 지가 벌써 한 일 주일 가까이 됐어요. 일 주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일 주일 조금 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수건을 벗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래도 윗배가 튼튼했거든요. 윗배가 막 빵빵하기도 하고 '아 이제는 뭐 수건 안 차도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기립근이 돌아가니까 윗배가 꺼져 버리는 거예요. 윗배가 꺼져 버리면서 이거 제가 알기로는 윗배가 꺼진다는 건 기립근이 돌아간다는 건데 올라왔다가 꺼질 때 그리고 또 길게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오른쪽 머리가 쪼여들듯이 아프다 이런 얘기를 또 한 번씩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급한 김에 이제 수건도 다시 차고 왼손 왼발을 또 옆구리는 또 왼쪽이 약했으니까 그냥 왼손 왼발도 차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뭐 처음에는 막 세게는 왼다리에 1kg 왼손에 1,500 이렇게 누워서 근데 왼손에 더 차기도 했습니다. 또 왼쪽 가슴에도 막 올려놓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의외로 빨리 또 돌아오더라고요. 빨리 돌아와서 중량을 이제 우리가 중량을 이제 많이 쓰죠. 쓰고 이렇게 왼쪽으로 써 갖고 또 운동도 계속 이렇게 기립근 운동도 하고 뭐 왼쪽 왼팔 세트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하루 지났으니까 너무 심하게 돌아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루 지났으니까 그저께부터 이제 그저께 한 이틀 3일 전부터 시작했는데 하여튼 1kg 됐더니 지금은 거의 왼발도 거의 많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1kg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거의 한 뭐 250 그 근처 이래 있고 왼손도 좀 많이 내려와 있고 옆구리는 아직 조금
부족해서 옆구리도 전에보다는 좀 내려와 있고. 그러니까 일단 운동을 하면서 먹힘 현상을 이용하는 거예요. 뭐 가슴에도 올려놓고 뭐 팔도 더 차고 있는데 이제 팔이 불편해지기 시작한다. 왜 처음에는 무겁게 차니까 좋았는데 시간이 가니까 운동도 하고 하니까 이게 뭔가 묵직해지고 이거 중량을 조금 내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게 먹힘 현상이에요. 이게 왼쪽이 더 세졌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힘 현상을 잘 활용을 하면서 중량을 내려오고, 우리가 왼쪽이 오른쪽보다 더 세지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은 젊은이들은 다르겠죠.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평생을 오른손잡이로 살아왔다라는 거는 이 힘의 차이가 1, 2년 안에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먹히면 결국은 중량을 좀 내려줘야 돼요. 그 대신에 이제 운동으로 또 계속 가는 거죠. 저도 지금 모래주머니를 다 뺐지만은 계속 왼쪽으로는 운동을 합니다. 비대칭 쪽으로. 겨드랑이도 왼쪽, 등짝도 왼쪽, 또 밀기도 왼쪽, 더 많이 하죠. 오른팔도 하긴 하는데, 그죠? 기립근도 약간씩 매일매일 점검하면서 왼쪽으로 한 번씩 돌려주기도 하고. 운동으로 이제 나중에는 머리주머니가 없어도 이제 할 수 있으면, 그건 이제 그만큼 피가 채워졌다라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왼쪽이 오른쪽보다 더 세졌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기립근이 오른쪽으로 한번 돌아갔다 하더라도 되돌리는 과정에서 이제 왼쪽 다리나 왼손을 더 찰 수도 있잖아요. 심지어 누워있을 때는 왼쪽 가슴에도 더 올릴 수도 있고, 그 기립근이 오른쪽으로 돌아갈 때는 윗배도 꺼지지만 창자에 있던 가스가 또 대장 쪽으로 쓱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때 막 보충도, 제 아내가 같은 경우는 보충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윗배도 올려놓고 가운데 배도 좀 올려놓고 수근도 차고, 뭐 오른쪽 배, 왼쪽 배, 위장 윗배에도 또 이렇게 모래주머니 하나 올려놓고, 그 배에도 따로 한 3개 정도 이렇게 올려놓고, 그죠? 오른쪽 배, 왼쪽 배 올려놓은 거 알죠? 그리고 오른쪽 윗배, 위장에도 올려놓은 것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윗배에 가로로 이렇게 올려놓은 거 있고, 가운데 배 올린 거 있고, 뭐, 그건 이제 하루 정도 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지면서, 지금은 수건은 뺐습니다. 수건도 빼고, 뭐 이제 거의 이제 회복 중인데, 서두르지 않으려고 해요. 서두르지 않고, 그냥 운동하면서 이게 이제 중량이 좀 손에 걸려 있다고, 뭐 빨리 뺄 이유가 없습니다. 저도 지금 빼고 있지만은, 지금 뭐 조금 차고 있어도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갑막이 올라와 버리니까 이제 차는 게 이제 싫어졌는데, 근데 저희 아내하고 저 차이는 지금 장갑막 높낮이도 차이가 있고, 이게 먹힘 현상을 저도 실수를 했었죠. 저도 실수를 했는데, 먹힘 현상을, 이쪽이 오바가 됐다. 우리가 오바하고 먹힘하고 조금 유사한 점이 있어요. 유사한 것 같아요. 제가 오바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그거 먹힘이었던 것 같아요. 오바가 됐으니까 중량을 내려주잖아요. 근데 사실은 먹혔기 때문에 중량을 내려줬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헷갈릴까 봐 제가 또 설명을 드리는데, 오바 상황이나 먹힘 상황이나 좀 비슷하다. 먹힘도 너무 지나쳐 버리면, 막 왼팔이 너무 먹혀 버리면 오른팔로 막 왼쪽 중량을 내릴 뿐만 아니라 막 오른쪽에다 막 중량 올려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오바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심하게 먹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제 먹힘 현상을, 운동을 하고 중량을 자꾸 쓰다 보면 중량을 자꾸 빼고 싶어져요. 빼고 싶어질 때 조금씩 빼고 내려오는 거예요. 뭐 100이든 250이든 이렇게 자꾸 50이든, 조금 뭐 10씩이든 20씩이든 이렇게 조금씩 빼가 내려오면, 저희 아내도 처음에 왼쪽 다리에 천을 쳤다가 지금은 하여튼 200 몇십 이렇게 차고 있는 거니까 많이 내려왔죠. 금방 내려오더라고. 전에는 그까지 내려오는데 한참 걸렸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뭐 한 3일 만에 쑥 내려. 지금 또 뭐 세게 운동해버리면 더 내려올 수도 있는데, 저희가
세게 운동 안 하고 적당하게 하면서 천천히 내려오고 싶다고 해서 이제 그러라고 했습니다. 하여튼 근데 하여튼 그런 상황들 일단 우리가 실수가 없을 수는 없다라는 거 맞아요. 그죠? 근데 자 문제는 이제 동영상을 열심히 들어 놓고 충실히 들어 놓은 사람들이 기억의 양이 더 많을 수도 있고 필요할 때 그걸 빨리 끄집어내서 빨리 사용할 수 있는 대처 능력이 뛰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동영상을 충실히 들어 놓으시고 또 뭐 기억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은 제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도 좀 하시고 기도하세요. 기도라도가 아니고 기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억나게 하시는 그런 능력도 갖고 계시니까 하나님 뭐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기도해 두시면 위급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 그래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균형 잡기 상황에 대해서 저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장갑막 통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지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 이게 장갑막이 통제가 잘 되면 제가 뭐 손에 굳이 막 이렇게 찰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비대칭 운동 적당하게 하면 모래주머니를 의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상황이 다르지만은, 여러분이 나중에 저와 같은 상황이 된다라면 될 것 같다. 근데 그 장갑막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해가 돼야 되니까 제가 먼저 선행적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기도도 해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